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숭이동에서 통증의학과를 진료보고 있는 고현철 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원래부터 혹시 의사가 꿈이셨나요? 어머니가 간호사로 재직 중이셨고 그 옆에서 어머니가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커왔습니다.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때 전교 몇 등 하셨나요? 고등학생 때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상위권에서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여쭤봤을 때 전국 등수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국 등수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제주도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서울이나 전국구에서는 3,000등, 5,000등 밖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마취통증의학과 말고 고민하셨던 다른 전공이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신경과라는 이런 전공도 같이 고민해 본 적은 있었는데 그래도 환자분들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통증학과 전문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통증학과 말고 정형외과나 다른 것도 되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이 좀 많아서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1시간, 2시간밖에 못 잔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서 정형외과 전공의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면 전공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도 저는 계속 주사하는 것도 재밌고 환자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치료하는 게 재밌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취통증의학과의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마취통증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밖에서 이렇게 통증학과로 개원을 하면서 주사 치료나 이런 환자분들의 이런 통증 치료를 할 수도 있어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분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이라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에 좀 크게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마취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마취통증학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드라마에서는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긴급한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분들 중에서 마취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대학병원에 계속 남아있으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있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좀 값비싼 시술 같은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위주로 하는 이런 작은 병원이 저한테는 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원하시기 전에 제일 걱정되셨던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개원지를 정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잘 찾아올 수 있을지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올지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걱정 좀 사라지셨나요? 지금은 걱정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라서 환자분들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제일 힘든 경험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제일 힘든 경험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안 낫는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도 여기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 물류센터나 이런 택배 일을 하시는 분도 많아서 치료가 잘 됐다고 해도 생계적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시 아프고 다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생활 습관을 이런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제일 힘든 경험입니다. 그럼 원장님의 하루 스케줄 어떻게 돌아가나요? 쳇바퀴 같은 스케줄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랑 인사하고 출근하고 환자분들이랑 또 만나고 그리고 저녁쯤 7시, 8시쯤 되면 퇴근해서 또 다시 애들 재우고 또 다시 자고 이런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셔도 의사를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서 다시 태어나도 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생활 하시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세요?
남들에게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평생 직업이라는 분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죽을 때까지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랑 직접 소통도 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아픈 분들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찬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제가 좀 이른 나이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젊어서 환자분들이 치료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더 치료하고 환자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준비하는 의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의대생 때랑 전공의 때랑 이런 부분이 공부나 하거나 잠도 못 자고 그리고 힘든 경험이 많았는데 그래도 전문의 다 따고 나면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렇게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만 견디고 전문의까지 잘 견디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고 왜 병원까지 차리게 됐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수치료 아무나 받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